한국인이라면 하얼빈은 꼭 가야 된다. JJ 라운지가 생겼다고. 백종환님의 그 푸드 파이터 거기도 나온 그 집을 가가지고 내가 먹었단 말이야. 사라질 수도 있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중국 하얼빈 갔다 왔는데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죠? 중국 자유여행은 제가 처음으로 갔는데 내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국인이라면 하얼빈은 꼭 가야 된다.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행 팁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가야 할 이유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길이 매우 편하다는 거. 제주항공에서 인천공항 통해가지고 가다 왔거든요. 공항에 가면은 줄 서는 거에 연속이거든요. 줄 서는 거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죠? 제주항공에서 머리를 잘 쓴 게 모바일 체크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표 딱 싸고 앱만 깔면은 지하라서 이제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좌석 지정도 되고 붙이는 짐만 없으면 바로 이제 입장이 가능해서 그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만약 붙일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탑승권 전용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면세점을 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JJ 라운지가 생겼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첫 오픈 시간에 들어왔다.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해본 적이 없거든. 처음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거나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제가 가야겠더라.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다양했고 마침 밥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싶다. 좌석도 생각보다 진짜 많았고 카페처럼 꾸며가지고 여차하면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새로 지어서 그런가 인테리어는 되게 깔끔하니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 많은데 남들이랑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JJ 라운지 추천합니다. 새벽 맥주란다 마리가. 오. 두 번째로는 1타 쌍피가 가능하다. 하얼빈 갔다 온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와 중국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매우 신비로운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도 모르니까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 위치가 러시아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때문이거든요. 철도 연결하려고 러시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건너와서 살다 보니까 유럽식 건물이 인데군데 보였어요. 근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공디 얼 것 같던데. 인생샷 따위 없다. 와. 근데 진짜 묘했던 거는 그 유럽식 건물에 중국 한자가 새겨진 간판이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 미쳤다. 유럽 건물을 중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햇빛 쪽으로 가자. 너무 춥다. 햇빛 쪽에 있으니까 훨씬 낫대. 중국의 모든 것이 생소한 저로서는 이런 건물을 처음에 딱 마주한 순간 충격 그 자체였고 이거야말로 중국의 재발견이 아닌가. 혼종도 이런 혼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광지 중에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나 있어요. 추워 뒤질 것 같다. 난 얘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에 가면은 테트리스로 유명한 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테트리스 성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만화 캐릭터 중에 이중성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써니 같은 그런 스트. 성소피아 상당히 약간 다크 버전인데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숨겨진 사이드 이런 거 억수 좋아하거든요. 정말 생소한 동네였고 한국인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동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겁나 싼 물가. 하얼빈에 있으면서 진짜 미쳤다고 생각한 게 호텔 2명이서 2박 3일 묵었거든요. 5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인실, 트윈베드 조건에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일회용 칫솔, 치약, 어메니티 이런 거 다 있고 심지어 체크인 시간이 무려 10시였습니다. 오전 10시. 보통 호텔 체크인 시간은 오후 2, 3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들을 인력을 어떻게 놀리는 건지 아니면 손님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위치도 진짜 미쳤던 게 번화가 중심에 있어요. 바로 몇 발짝만 가면은 중앙대가라고 번화가 하나 있고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강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조건에 그런 위치에 4성급 호텔에 5만 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묵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10만 원은 좋게 받을 법도 한데 어째 이렇게 싸게 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택시도 진짜 세요. 저번에 제가 택시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20분 달리는데 평균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고 물론 관광객 티가 난다면 본인이 중국어를 못한다 싶으면 약간 돌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플이 하나 있어요. 고덕지구라고 중국판 구글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쓰면은 대충 잘 가고 있는지 표시가 다 나와요.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중국 택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 건데 하면서 내가 올렸는데 중국어 1도 모르는데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찍었단 말이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4성급 호텔을 5만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용을 한 거랑 택시도 너무 쌌고 심지어 먹을 거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언제 다시 올지 몰라가지고 조금 욕심을 냈었어요. 둘이서 3인분 정도를 시켰는데 낸 돈은 한 2만 원 정도? 가격도 가격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1인분을 시켰는데 체감상 1.5에서 2인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가지 요리. 감자 향이 배어든 가지 볶음.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한 3-4명에서 가야지 뽕을 뽑고 오겠다. 식도락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진짜 딱일 것 같다. 마라, 양꼬치 이런 거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꼬바로우, 야시장, 맥주 본진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을 것 때문이라도 꼭 가야 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바로우가 하얼빈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원조집을 갔거든요. 원조집을. 백종환님의 그 푸드 파이터인가 무엇인가 거기도 나온 그 집을 가가지고 내가 먹었단 말이야. 찾아보니까 외국인 접대용 요리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그래서 하얼빈에서 만들어졌다고. 어쨌든 미쳤어요. 가야 됩니다. 양도 양이고 얘랑 같이 추천해주고 싶은 게 차오로우 라피가 있어요. 중국식 냉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꼬바로우보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느꼈던 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는 진짜 미쳤어요. 중국 당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국 당면에 채소 넣고 마장 소스에 고추기름 넣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땅콩 소스가 입안에서 끼를 부려요. 내가 최고야. 홀 미쳤어요. 꼬바로우가 잊혀지는 맛. 차오로우 라피. 한국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본진 가가지고 먹어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디저트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스크림 튀김 존맛이야. 조합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이스크림에 튀김을 쌀 생각을 했는지. 중국인들 진짜 천재인 것 같다. 맥주도 있잖아요. 그냥 통으로 줘요. 진짜 크다. 맥주 겁나 크네. 중간이 없어요. 식혜 팔듯이 맥주를 판다니까. 이렇게 다 먹는데도 2만 원 돈밖에 안 나오니까 되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최저시급 얼마일까? 어쨌든 이것만 얘기하면 영상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춘빙도 있어요. 춘빙이랑 꼬바로우도 그렇고 다 드세요. 내가 말하는 것들 다 드시고 오세요. 식도락 좋아하시는 분들 대식가 추천합니다. 내 배만 조금만 더 컸으면은 다 우겨놓고 오는 건데 여름에 한 번 더 가려고요. 레알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다지도 추운 하얼빈 땅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왼손 약지를 잘라서 피로써 독립을 기원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올해는 특히 3.1 운동이랑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더 가야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었는데 얘네들 있잖아요. 하얼빈역 안에 있거든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북쪽이랑 남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리도 되게 멀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은 남쪽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 헤매지 않아요. 어쨌든 찾기 정말 힘든 곳이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릴 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념관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되게 아담하고 쓱 둘러보면은 끝나는 정도? 당시 일본의 억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먼 타진 하얼빈까지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뜻깊은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세계 곳곳을 가야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국인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니만큼 이 기념관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교과서에 실려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쐈던 권총, 총알, 저격하기 전 과정, 저격한 다음에 재판 과정,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게 안중근은 사형당했다라는 그런 글을 쓴 편지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직접 저격한 위치에 서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확하게는 거리감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딱 6발자국이었어요. 침착하게 쏘았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물론 독립을 위해서 쐈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쏜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도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에는 옛날에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하얼빈에 가가지고 꼭 이 기념관을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하얼빈을 가야 하는 이유 중에 가기 편해서 싸고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가 있기도 하지만 자칫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하얼빈은 꼭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인이 꼭 하얼빈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신규 취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발걸음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뜻깊은 여행을 선물해준 제주항공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